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부모로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이기에 당연한 것이겠지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헤집는 걱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외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억척같이 일을 해서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일평생을 단칸방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홀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남편이자 아들이었죠. 아들은 성장을 하여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 아들은 아내와 의논을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밤에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와 같이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를 보냈지만 마음에서는 아직도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부모는 그 자녀와 거리두기와 가까이 하기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가 부모와 너무나 애착이 강해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과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부모님 때문에 갈등하다가 이혼했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자녀는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 분할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분할을 이룬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은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는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지요. 때가 왔을 때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는 사회에서도 주체적으로 일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몸만 성인이고 마음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을 세상에 내어줄 때 슬픔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자녀와 떨어진다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자녀를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해도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살기 원하고 자주 방문을 해주고 연락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는 이제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역할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모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자녀에 대하여 적절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는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책임지는 자세로 인생의 열정을 부으며 살아갈 수 있고 부모에게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취미나 자신의 생각을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기대고 바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더욱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거리두기를 한다는 말이 매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식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거리두기와 가까이 하기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잊지 말고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면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부모를 위해 살고 결혼해서 배우자에 맞춰서 살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어느덧 중년이 지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찾아옵니다.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그저 따라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장성한 자식들은 머리가 컸다고 부모를 본 채 만체하고 배우자와는 대화도 안 통하고 세월이 야속하게 나이는 먹고 몸은 아픕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년을 넘어서면 깊은 회한과 함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자식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상대가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같은 선택을 하고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줄 거라 착각하고 부모가 나의 생각을 존중하며 무조건 자식의 뜻을 밀어줄 거라 착각하고 남편이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아내가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거라 착각하고 그들로 인해 내 삶은 늘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그렇게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생각도 기억도 성격도 다 다르기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와 같은 결심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다양한 부정감정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커다란 상처와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단절되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평생 마음의 짐으로 작용하며 더욱더 서로를 괴롭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자 어떻게든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 노력해봅니다. 그게 뭐가 틀린 건지, 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달래도 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며 어떻게든 알아듣도록 만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상대도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결국 상대에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만 작용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감정이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마음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거리두기란 독립하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와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나의 착각부터 먼저 인정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가 되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틀린 것도 상대가 틀린 것도 아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와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거리두기는 상대를 향한 이해의 마음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배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일심도 동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라 할지라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적절한 마음의 거리두기는 유지하세요. 적절한 마음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혜롭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먹거나 입고 자는 것에 집착합니다. 만약 이러한 욕구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엇이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고 잠시 정신적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을 잡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사실 평생을 헐떡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렇다고 먹지 마라, 입지 마라, 자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되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로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옳고 내가 그르다 하는 온갖 시비로 인해 미움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이 생깁니다. 이기면 우쭐함과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면 기가 죽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따지는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번뇌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가족관계든 동료관계든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를 내려놓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시비를 따져야 하지 않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꼭 그걸 따져서 이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옳고 그름이란 그때뿐이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셋째로 자기의 감정에 너무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등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잘 관리해내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불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욕심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부유한 집에서 대접받고 생활하니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여인의 행복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 누구보다 간절했기에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하도 슬피 우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부처님께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자식을 놓고
일어나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그 말을 듣자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바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겨자씨 한 움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집에서는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은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했지만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여인은 마지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댁은 혹시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겠소? 여인은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죽는구나. 단지 죽는 시간만 다를 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죽음이란 삶의 일부분일 뿐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은 가시고 밝은 얼굴로 돌아온 여인에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요, 겨자씨를 가져왔느냐? 부처님, 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다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괴로웠던 것은 죽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불행의 조건들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뜬 장님과도 같을 뿐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치료사들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절망을 낳는다고 말이죠. 자식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과 행복의 원천을 자식에게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식이 내 뜻에 따라주지 않으면 나는 자식에게 내 뜻을 강요하게 될 테고 그 요구를 거부당하면 상처받고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동물과 새들은 성장하면 어미의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효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의 오랏줄이 때로는 미움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절연이 아니라 단지 부모라는 세장에서 자식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성각자들은 말합니다. 이제껏 지니고 있던 서로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이죠. 욕심에서 벗어나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여 부모와 자식 간에 조금이라도 밉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로써 훌을 털어버리세요. 서로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속에서도 그 사람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지개나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식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집착이 가져오는 고통 대신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위에 있으세요.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세상을 즐기세요. 세상이 그대를 즐기도록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가 세상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삶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연습하고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부모 노릇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지만 자식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성인이 된 것만으로도 부모 노릇을 다 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멀리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녀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응원한다는 부모의 말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자녀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음 쓰며 걱정하지 않아도 자녀는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잘 해낼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든 말이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행복해지세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이 사람에게서 처음 본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티입니다.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만은 귀티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죠. 귀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깨끗하고 하얀 피부, 똑똑해 보이는 외모에서 귀티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귀티를 우리는 타고나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부유한 가정에서 걱정 없이 살면 귀티가 흐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적으니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티는 선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그렇게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겪으면서 풍겨져 나오는 목소리와 태도에서 투박한 첫인상을 무너뜨릴 만큼 호감이 샘솟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이 높아지고 상대에게서 귀티, 즉 품이 온화하지만 은은한 강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첫인상부터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풍기던 사람을 보고 친해지고 싶어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렇듯이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걸쳐도 그 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거나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가 나고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귀티나는 사람들입니다.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귀티 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 8가지입니다. 첫째,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꾸미지 않아도 귀티 나는 사람은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귀금속이나 명품을 걸쳐서 풍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은은한 고급짐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 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되도록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은 순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주장을 관철하거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말과 행동이 잦으면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고 귀티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평상시 말이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 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넷째, 침착하고 긍정적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제하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 공격에도 화내거나 당황하는 것이 덜합니다. 유머로 상대해주며 가볍게 상황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대체로 감정의 동요가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석과도 같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낼수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좋은 말투를 씁니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투는 마음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귀티 나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함께할수록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항시 되돌아보고 자기 말만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자세로 임합니다. 한마디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일곱째, 과시하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드럽게 피할 줄 압니다. 귀티 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나 언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응해서 이기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꺾어 상처를 주고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굳이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는 그들의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인정하거나 오늘 큰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며 한 걸음 물러날 줄 압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내공이 있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상대 체면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좌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책 운의 힘에서 저자인 박성준 역술가는 좁은 의미에서 관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쌓여서 관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와 마음가짐이 쌓여 관상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귀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법, 호감 가는 말투로 말하는 법, 명상 등으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시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척추를 세우기 위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라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하기, 책 읽기, 공부하기, 자존감 높이기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귀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의 귀족에게서 품위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과 교양, 태도 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귀티와도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티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귀티나게 변화하려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가식이란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속이는 겉꾸미기 같은 허영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귀티가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귀티는 가식과 다릅니다. 귀티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변에서 당신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나를 떠나갑니다. 내 평생의 과제이자 선물이었던 자식들도 가정을 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외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도 나이 먹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의 외로움도 막막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간혹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본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이 혼자 있음에도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은퇴 후에 삶이 걱정되고 중년의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면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2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1순위로 두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가 자초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한다. 현대인은 고독을 잃었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며 혼자의 시간을 갖고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의 집착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이 빨리 닿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며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 첫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지우개로 지우듯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있게 대하면서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피하시고 자기 기준만 내세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후회와 미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혼자인 순간에 내 사람이 찾아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만 물들어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건강한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에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동호회에 나가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